여러분, 혹시 밤 8시가 넘어가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잠자리에 누워도 오늘 하지 못한 일들이 떠올라 뒤척이며 시간을 보낸 적 없으신가요? 아마 60이라는 나이의 문턱을 넘으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깊이 공감하며 남모를 한숨을 내쉬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해가 지고 조금은 평온해질 법도 한 시기인데 오히려 밤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내면의 소음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잡념 때문에 건강과 운을 모두 잃을 뻔했던 어느 62살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씨는 자신이 꽤나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해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오르고 낮 동안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소소한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지요. 하지만 문제는 해가 지고 난 뒤인 밤 8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워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자극적인 뉴스 채널을 돌려보거나 낮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화를 사귀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상우 씨는 허기를 달랜다는 핑계로 냉장고를 열었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의 얼굴에서 생기를 앗아가고 집안의 운기마저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옛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자연의 흐름과 일치할 때 가장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특히 60이라는 나이는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와 같아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고 뿌리로 기운을 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밤 시간의 낭비는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에너지를 깎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왜 밤 8시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지 그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상우 씨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계 바늘이 8시를 가리킵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습니다. 박상우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 속에서는 정치인들이 고함을 지르고 세상의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뉴스를 보며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세상 말세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 이영애 씨가 여보, 이제 그만 보고 잠잘 준비나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지만 박상우 씨는 오히려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꼴이 안 보여?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잠이 와? 이 사소한 대화는 결국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박상우 씨의 심장은 뉴스의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며 이미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몸은 쉬어야 할 시간임을 알리는데 정신은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꼴입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자 그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 한 캔을 꺼내고 어제 먹다 남은 기름진 안주를 데웁니다. 딱 한 잔만 하면 잠이 잘 오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말입니다. 하지만 맥주 한 잔은 두 잔이 되고 결국 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불쾌한 포만감과 함께 침대에 눕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우 씨의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아침 일찍 등산을 가기로 했던 약속은 취소되고
그는 오후 늦게까지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운과 생명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평온한 마음가짐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나는 기운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재산은 어떤 비싼 물건도 아니고 사회적 명성도 아닙니다. 바로 밤 8시부터 잠들기 전까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남은 여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박상우 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운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 8시 이후 반드시 멈춰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자극적인 정보의 섭취입니다. 여기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는 내용, 질투를 유발하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들이 포함됩니다. 밤 8시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늦추고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강한 빛과 함께 자극적인 정보가 뇌로 들어오면 뇌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밤이야. 라고 몸이 말해도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아니야, 지금 세상은 위험해. 너는 화를 내야 해. 너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박상우 씨가 뉴스에 화를 냈던 이유는 그 사건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뇌가 밤 시간에 취약해진 틈을 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의 내면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 주권을 타인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잠시 귀를 닫으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의 내면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책을 읽더라도 골치 아픈 경제 서적보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집이나 성현들의 잠언집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입니다. 60살이 넘으면 소화기관도 노화의 길을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이면 거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 8시 이후에 음식을 먹는 행위는 잠을 자는 동안 온몸의 장기가 쉬지 못하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박상우 씨가 밤마다 맥주와 안주를 찾았던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 했던 습관입니다. 음식이 몸 안에서 썩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몸 안의 기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이 편안해야 정신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꿈이 사나워지고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력을 지키고 싶다면 해질녘에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밤 8시부터는 위장을 비워두십시오. 빈 위장은 밤새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다면 여러분은 간밤의 생명 에너지를 잘 지켜낸 것입니다. 운은 맑은 피와 깨끗한 신체에서 싹트기 마련입니다. 무거운 안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반추하는 일입니다.
밤은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도 밤 8시만 되면 커다란 괴물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런 투자를 했을까? 내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일까? 앞으로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박상우 씨도 침대에 누워 은퇴 전 직장 상사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을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는 한 줄기 연기와 같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그림과 같습니다. 밤에 하는 걱정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고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예순 이후에 운을 지키고 싶다면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걱정거리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고 이것은 내일 아침 9시에 내가 해결할 문제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밤의 마음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흐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밤의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잠들지 마십시오. 그 돌덩이는 여러분의 생명력을 짓누르고 내일의 희망마저 질식시킵니다. 네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소통입니다. 요즘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밤 8시 이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급한 용건이 아니거나 자신의 하소연을 쏟아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우 씨의 친구 중에 밤만 되면 전화를 걸어 자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거나 세상 비판을 쏟아내는 김철수 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거절하기 미안해서 전화를 받았지만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남의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다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간관계를 확장하기보다 정돈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밤 시간은 자신만의 성역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푸념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밤 8시가 넘으면 전화기를 멀리 두거나 방에 금지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침묵은 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남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의 몸과 마음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운을 부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5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밝은 빛과 지나친 활동성입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를 깊은 휴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거실의 불을 환하게 켜두거나 운동을 한다며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박상우 씨는 건강을 지킨답시고 밤 8시에 나가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 돌아오면 몸이 각성되어 오히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 최악의 불균형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밤은 빛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며 모든 감각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거실의 메인 조명을 끄고 부드러운 노란빛의 간접 조명을 활용하십시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십시오. 생명력은 요동치는 파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 속에서 재충전됩니다. 밤을 어둡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저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멈추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박상우 씨도 처음 한 달은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니 집안이 너무 적막했고 밤에 맥주를 마시지 않으니 입이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을 버텨내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검버섯이 핀 듯 칙칙했던 피부에 화색이 돌았고 고질적인 소화 불량과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 이영애 씨와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상우 씨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노신사는 예전의 짜증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박상우 씨를 만나면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인상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 뜻밖의 소소한 기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밤 8시 이후의 멈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2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망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밤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운은 깨끗한 방에 찾아오듯 정돈된 밤을 보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생명은 휴식을 통해 길어지듯 평온한 밤을 지키는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시계 바늘이 8시를 지날 때 여러분의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며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십시오. 그 어둠과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우주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은 씻겨나가고 내일이라는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삶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정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고 이제는 평온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 5가지 멈춤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운으로 가득하고 생명력으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상우 씨의 변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 달빛은 여러분을 비난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여러분의 평안을 빌어줄 뿐입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고 내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의 얼굴로 눈을 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더 밝게 비추는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에게 닿아 우리 모두의 밤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이 밤마다 실천하고 있는 자신만의 휴식법이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